안녕하세요. 네, 도수학 교감 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수학 맡고 있고요. 현재 이제 고3 애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T계열 아이들하고 고등학교 1학년 T계열 애들, 이제 저희가 계열이 TH인데요. 그 T가 좀 잘하는 반이고, 그 다음에 H 2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중학생까지는 그렇게 뭐 T든 H든 E든 중학교 성적은 크게 나눠지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중학생 애들 나눈 거에는 그 선행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선행도 중요하지만 점수입니다, 점수. 그래서 제가 이제 중3 어머니들한테 부모님한테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 뭐 입시도 있고, 하지만 이제 마지막 입시도 진행하겠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설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공부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 좀 부모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나중에 차후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 어제 이제 고3 설명을 했었는데, 부모님들이 좀 찾아봐요. 입시가 어떤지 찾아보는데, 그 유튜버 보고서 이제 많이들 오셔서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하는데, 올해 이제 고1, 예비 고1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가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수학이 이제 아이들이 축제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대수가, 이제 수원이 대수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수투가 미적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확통, 이렇게 세 과목만 보는데, 이 내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교 내신은.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 발표되기 전에는 저는 이제 그닥 아이들한테 내신을 이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빨리빨리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보니까는 이제 아이들이 내신을 챙겨서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약간의 선행은 필요합니다. 근데 한 발짝 늦을 뿐이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제가 이제 커리를 다 보여드리면 다 똑같아요. 네. 어느 정도 잘 밟고 가냐가 문제고, 그리고 등급이 현재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다 보니 아이들한테 대학 갈 때는 등급이 크게 차이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1등급하고 2등급까지 중요한 거고, 그 3등급 밑으로는 정시 준비해서 대학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그냥 아직 먼 얘기를 합니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먼 얘기긴 한데, 수능은 이제 개편을 보면 이제 확통 선택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확통 선택한 애들이 수능을 봤을 때 9월하고 올해 수능하고 이제 체감 난이도인데, 뭐 비슷하다고 합니다. 약간 쉽다라고 작년도 쉽다고 얘기하고, 미적분 아이들은 약간 어렵다고 얘기하고, 수능이랑 작년 수능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는 한 45만, 46만에서 50만 정도 시험을 보는데, 이 기하 선택한 애들은 전국에 13,0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기하를 선택 안 한다고 보고, 확통하고 미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과이면서도 미적을 선택해서 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100명의 이제 전국 100명이 예를 들어서 1등급이라고 얘기한다면 97%가 미적 선택한 아이들이에요. 즉, 요번에 이제 수능 발표가 1등급 컷을 이렇게 잘라보니, 이제 미적 선택한 애들은 85점이 1등급이고, 그 다음에 확통 선택한 애들은 95점이에요. 그럼 95점이란 말은 2점짜리하고 3점짜리 틀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틀려요. 그냥 4점짜리 하나 틀려서, 하나 틀려야지만 1등급인 겁니다. 그래서 문과 애들이, 이제 확률 선택한 애들이 불리한 거죠. 그리고 대학도 문이과가 없어요. 그냥 조항만 맞으면 그냥 다 지원을 하다 보니, 이 미적 선택한 애들이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 자기가 좀 과를 낮춰서 뭐 연대라든지 고대를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전과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전과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한 학기 지나더니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를 폐지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왜냐면 과가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첫 해인 아이는 뭐 내신은 뭐 학교 5, 6등급인데, 수학하고 그 탐구 쪽을 좀 잘해서 고대를 갔어요. 고대 쪽을 갔는데, 이 아이들도 과감하게 또 전과를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수능을 보면,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어디 학원이든 다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이고 선행을 공부하고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저희가 학원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없고 고등학교 1, 2학년만 하고 중간에 3학년 하다가 그냥 애들이 다 퇴원시키고 종강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3학년을 끝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수능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수원인데 수원이 단원이 이제 크게 지수로고 지수로고 함수, 삼각함수, 수열입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지수로고가 1번, 8번, 6번이 출제됐고요. 6번에는 1번, 14번, 16번, 9번에 이제 9월에는 1번, 8번, 6번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번호가 똑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문제까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건데 로그에서는 이제 20번, 12번, 14번,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는 똑같이 6번, 6번, 6번이고요. 그래프 10번, 10번, 20번, 20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3월 보고 6월 보고 9월 보면 아 이제 뭐가 나오겠구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부터 모의고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봐요. 계속 봐서 이 아이가 6평도 보고 9평도 봐서 틀린 게 계속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부터는 이 아이들이 틀린 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신처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86점 나와요. 네. 근데 이 20번, 이제 22번인데 킬러문항이라고 하는 22번, 25번이 수학적 균형법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먼저 이제 수투까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투 함수의 극한인데 뭐 4번, 그다음에 이렇게 다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공통 과목 이게 문이과든 이제 뭐 확통을 선택했든 미적을 선택했든 기하를 선택했든 똑같이 시험지를 보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지를 보는데 왜 이렇게 확통 보는 아이들이 점수대가 높은데 등급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마치 확통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없어요. 잘하는 애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100명 중에 뭐 3명, 4명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미적입니다. 네. 미적은 올해 아이들이 좀 쉽다고 얘기했는데 저 6월은 조사 안 한 이유가 3월 달부터는 얘 전범위가 아니에요.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9월 돼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9월 돼서 완성이 돼서 뭐 25번, 29번. 그래서 아무리 못한 아이들이라도 이 미적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만 해줘도 다섯 문제는 맞아요. 다섯 문제. 제가 이제 올해 수능 본 건데 4%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3월달, 6월, 9월 수능에 받고 6월달에 봤어요. 그럼 똑같은 시험이니까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계속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계속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뭐 절대값이 있고 뭐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케이스를 분류해서 얘가 이거라고 추측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써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걸 거니 하면서 대충 막 쓰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질 못해요. 연습 계속 시켰는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아이들이 내가 이거를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좀 꼼꼼히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9월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13.1%. 네. 차이점은 뭐냐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짝수 홀수 조건이 많아요. 절대값 있고 그다음 짝수 홀수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자연수라고 얘기했고 A1의 고비를 구하려 했지만 얘는 절대값 A1의 합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절대값 A1의 합을 구하려 했다면 마이너스 4나 똑같은 값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체크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문항 속에 정수라는 것들이 다 숨어져 있어요. 이 조건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해서 아이들이 4% 많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적 본 아이들이 저는 미적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이 공통 과목을 더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9.8% 문제는 간단한데 풀이는 엄청 길어요. 네, 문제는 뭐 4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제 10.4% 수능.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미적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제일 정답률이 낮은 게 미적분인데 이 무한 등비급수라고 얘기하는데
올해 작년부터 그 킬러를 배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빠진 것 중에 하나는 도형 문제가 싹 사라졌어요. 도형 문제가 싹 사라졌고 지금 고3 아이들이 이제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과탐을 하는 애들이 힘드니까 사탐으로 넘어가요. 근데 아이들이 큰 오산이에요. 왜냐면 또 여기서 킬러라고 해서 빠진 게 뭐냐면 모두 고르시오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 문제예요. 그 문제가 삭제됐습니다. 근데 사탐은요 대부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얘 없어졌고 도형 문제 없어졌고 빈칸 넣기도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능 문제 분석이라고 했는데 요 맨 앞장에 이 문제를 보시면 잠시만요. 요거 한 번만 펴주세요. 제가 그 유평하고 항상 부평을 보면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맨 위에가 1번이라고 써있는 게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고 그 밑에가 6평, 그 다음에 9평입니다. 문제가 똑같아요. 특히 2번 같은 문제는 수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나 6평이나 9평이나 구하는 게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도 보면 문제가 처음에 등비라고 되어 있죠. 등비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등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연속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뭐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킬러라고 해서 6평하고 9평을 등장했다가 수능에는 다 빠졌습니다. 네, 그림이 안 나오고 요 한 문제 한 바닥 다 맞으면 10점이에요. 10점. 그래서 뒷장에 또 넘어가 보면 5번입니다. 5번. 뭐 F'1 구하는 미분계수 구하는 건데 5번을 보면 뭐 똑같이 6평이랑 9평 똑같아요. 문제 자체가. 그리고 6번에 보면 상역함수 사인, 코사인 구하는 건데 얘도 6번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형태가. 그리고 7번에 이제 정적분인데 7번이랑 그 뭐 번호는 다르겠지만 8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네. 여기까지 다 맞으면 19점이에요. 19점. 뒷장에도 이렇게 계속 보시면 8번에 로그 그리고 9번에 또 적분 10번에 상역함수 그래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개수 11문제고요. 수투 지금 교육과정 바뀔 그 미적분이 여러 문제 똑같이 여러 문제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이 수원이랑 수투랑 같이 복합해서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킬러를 없앤다고 얘기하는 후에는 많이 없었어요. 많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요즘 이제 직업군을 보면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육사라든지 삼상한학교하고 경찰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300점 만점이면 거의 290점 넘게 가야지 육사가 되는데 아이들이 이번에 1차 시험 합격한 애들이 2차 면접에 5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안 가려고 하는 데가 해군사관학교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이제 지금 현재 200점, 300점 만점에 200점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예요. 거의 안 가려고.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좀 청년 이제 뭐 2030 아이들 보면 그다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고3 애들도 있고 현재 아이들도 스스로 막 이렇게 하려는 아이들이 없어요. 저희 때는 뭐 책 가지고 이거 공부하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이제 계속 진도만 나가고 수업만 나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아이들이 문제도 풀어보고 고민도 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1대1로 코칭도 해주고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더니 그냥 무조건 물어봐요. 무조건 막 물어보고 해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면 질문을 해라. 그 대신 얘는 이제 별표 노트라고 해서 다시 오답 정리를 합니다. 그 오답 정리를 할 때 선생님들이랑 같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큰 해결 방법이 없다. 아이들이 직접 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도 길게 써서 서술형처럼 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될 거냐 증명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해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쓰게끔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는
요즘 이제 글씨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는 글씨를 이쁘게 쓰는 아이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글씨를 이쁘게 좀 쓰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글씨 안 써요. 저희 때는 영어단 외울 때는 하나하나 써서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선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이 있는데 유튜브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뭐 연예인들 보고 뭐도 보겠지만 상당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책 읽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얻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아이들에 맞춰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저희들도 아이들의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줘야 될 때가 싶어서 이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저희가 2시간 20분 수업을 하고요. 그럴 때는 저렇게 잠깐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1시간 반 동안은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저는 욕심 같아서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할 때 그냥 학원에서 다 숙제하고 가자 라고 했더니 선생님들은 다 좋다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너무 오래 했지만 점심을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뭐 그냥 저희 반대로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밥도 못 먹고 하는 것들이 좀 마음이 걸려서 그러면 갔다 와서라도 시킬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저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고3하고 고2하고 고1 애들이 방학 때 9시부터 10시까지 텐트텐을 합니다. 텐트텐 진행을 하는데 각자 이게 자리가 다 1인 붙여 있어요. 그래서 책꽂이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수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근처 학원 가니까는 가방 다 놔두고 학원 갔다가 다시 또 와서 공부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을 10시간 이제 출근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질문할 걸 이렇게 명단을 적어놓으면 질문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 2명이 이제 예비 중상 올라간 아이 2명이 신청했다고 했는데 제가 약간 보류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 고일부터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아침 9시부터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리가 남으면 넣어주겠다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여기에 한 명 그 어머니가 계신 것 같은데 네. 계속 여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도상 설명회 하면서 이렇게 유사 문제 맞춰보면 몇 등분 나올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순수하게 다 맞고 다른 것들은 찍어서 맞은다면 거의 80점 정도 나와요. 네. 근데 아이들은 시험장 가서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제가 잘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하는데 야 우리 때는 더 많이 했어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꼰대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은 편하게 공부했고 네. 학원에서 다 알려줘요. 이렇게 공부하라 저렇게 공부해라. 심지어 이제 고3 올라가는 애들이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공부 스타일도 알려줍니다. 공부 스타일도.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꼼꼼하게 최소 2번씩은 밟고 가야 이 아이들이 끝내는 시험 성적이 좋고 끝내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 맨 끝에 후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한 달, 2달, 뭐 1년 그렇게 다닌 게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니면 좀 늦으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어머니들 중에 참 저는 그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고 아버님은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시는데 그 아이 남학생 형제예요. 첫째는 이제 약대를 갔고요. 그 두 번째 아이는 이제 자기는 형이 약대를 갔으니까 의대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상담 전화를 이제 요청을 하면 전화하면은 원장님 뭐 별일 없으시죠? 저한테 안부를 물어서 왜 그러냐니까는 올해는까지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보면서 이 아이들 진짜 잘 컸다.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도 보니까 제가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잔소리 많이 하셨으니까 뭐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하지만 아이가 계기가 된 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앉아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 양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잡혀져 왔던 게 그 습관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는 겁니다.
그 엄마가 이제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얘가 풀이가 너무 길다고 학교 시험 보면 중학교 때 끝까지 문제를 못 푼대요. 그래서 맨날 80점, 뭐 70몇 점 이렇게 맞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고3 수능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제가 수능 시험 이제 보라고 얘기했더니 96점 맞았어요. 96점. 그냥 지금은 뭐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뭐 35분이면 다 끝나요. 그냥 이 아이가 계산이 느렸던 게 아니고 식이 길었던 게 아니라 양이 부족했고 많이 문제를 못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양육여고 학생 아이들 중에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가 뭐 50몇 점 맞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못했냐 이거는 자기는 시간 내에 이걸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단원이 이제 수출 적분인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벌써 제가 올해 수능 나왔던 모의고사하고는 다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고선 3학년에 올라가요. 그래서 끝까지 오래 남고 이 아이가 해서 시험을 봤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시험이 너무 계산이 복잡했고 어려워서 못했다라고 했는데 오더니 밝은 표정으로 와서 저는 걔까지 다 맞았다. 근데 시간이 모자란 이유는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없은 이유는 암산을 해요. 요령을 피다 보니까는 이게 틀리면 다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쭉쭉쭉 좀 써나가는 버릇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써나가면서 이제 자기가 많이 풀다 보면 중간에 이제 그게 암산이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는 것들은 뭐 이제 어머니들이 다 많이들 들어보셔서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고 새로운 과정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많이 들어오는데 먼저 행렬이 이제 재도입이 됩니다. 근데 행렬이 공통수학에서 되려는데 이게 행렬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행렬을 모르는 애들 가지고 제가 공통수학에서 아니 미적분에서 수업을 할 때 이 행렬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좀 편하게 풀 것들이 있어서 이제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 확통에서도 뭐 원순열이라는 게 이제 삭제됐고 기하에서는 뭐 수능을 보진 않지만 뭐 공간 벡터에서 이런 외분점이 이제 삭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대학을 가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요. 뭐 대학 가서 미적분도 안 배우고 기하 이제 확통하고 미적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편한 미적분 배우고 그 대학에서 쓰는 미적분들을 배우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뭐 졸업해서라도 와서 이제 카톡으로도 버릇이 아직도 계속해서 대학 시험 본다고 저한테 질문하라고 이제 오거나 이제 카톡을 해요. 그러면 설명해 주면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는 애들은 잘해요. 잘하는데 그러지 않는 애들은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 가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가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목차가 다 배우는데 요 대수하고 미적분하고 확통이 수능 과목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월수금반 애들은 금요일날 이제 테스트를 보고요. 화목토 아이들은 목요일날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레벨 1이라고 해서 16문항에서 24문항 해서 여기는 이제 계산 위주입니다. 계산 위주. 그래서 아이들이 얘가 다 통과가 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중상이에요. 8문항에서 16문항이고 학교 킬러라든지 중킬러 문제를 아이들이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패스할 때 질문했던 것들이라든지 틀렸던 거는 다시 오답 노트를 별표 노트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실현의 탑이라고 해서 2문항에서 4문항이 이제 아주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것들을 사실 맞춰라가 아니라 좀 고민을 많이 해보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질문 시간에 상관없이 충분히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자기가 아는 개념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끝나는데 저희가 배우는 과목이 2과목이에요. 현행 배우고 선행 배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2개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등 수학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오늘 딱 아이들한테 질문할 거를 이제 번호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 쓰라고 얘기해서 이 질문을 다 체크를 해서 선생님들이 뭐 학생 이름들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지금 좀 지워달라고 했었는데 다 체크를 해서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얘네들이 뭘 틀렸는지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 때라든지 이놈들 시험에 내가 뭘 출제해야 되겠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계열별로 그리고 또 학교가 시험이 다르면 아이들별로 문제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T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것도 들어가지만 좀 어려운 것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다 체크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별표 노트는 이제 아이들이 이게 테스트를 보면 선생님들이 필기해 준 게 없어요. 뭐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데서는 현란하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아닙니다. 힌트만 주거나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다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싹 지워요. 싹 지우고 다시 하라고 합니다. 다시 이 문제에다가.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틀린 것들을 다시 꼼꼼하게 풀이 상당히 길게 써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말뜻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정수 K 구하기, 그런 다음에 얘 실근 허근. 그러니까 문제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멘트, 뭐 더러운 두실근 허근, 실근 허근, 요 멘트 가지고 내가 뭘 구해야 된다는 거를 딱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이 문제가 많이 길어요. 그 문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자기들이 뽑아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구나를 체크를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답 정리해주면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 다 확인하고 체크해준 다음에 이제 오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표 노트라고 해서 저희가 어머니들 다 노트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써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대비를 해줘요. 사실 이게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생들도 해줘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한다면 다른 데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궁금해서 많이 봐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주변에 여학교도 있고 남학교도 있는데 여학교이신 이제 하여튼 여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여학교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 이 수행평가가 사실 힘들어요. 저 어저께 이제 고3 설명회를 하고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사실 10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뭐 11시 선생님들이 뭐 12시까지 하세요. 원래. 근데 어제 저희가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제가 여기 예비고일 아이들이 있어서 다 못 푼 아이들이 있어서 남아서 나도 지도 받고 가라. 그리고 양명여고 애들이 있어서 기하 수행평가까지 시험을 본다고 해서 기하는 ABC이기 때문에 뭐 7점 이상만 맞으면 A예요. 그걸 질문을 하라고 딱 있는데 교육청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학원 연합회 거기에 단톡방에 가입돼 있어서 어디 학원 나오면 그 카톡이 와요. 점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교육청에서 나올 것 같아라고 이렇게 근데 아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걸렸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가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제가 오늘 설명회 준비하고 막 보는데 다시 찾아온 거예요. 자기네들 어떻게 한다고. 뭐 어떻게 와서 해야지. 저쪽에서 불 끄고 2시까지는 있어요. 2시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게 남아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수행평가가 있어요. 수행평가도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안 믿어요. 가져와서 하라고 하고 꼼꼼히 체크를 해줘야지 이게 다 주는 점수예요. 근데 이렇게만 내줘도 해줘도 아이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중학교 때라든지 특히 고등학교 때는 내신,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꼼꼼히 챙겨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10시에 다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또 한 분 과학생이 저도 물어보더라고요. 주말에는 공무원들 쉬는 거 아닌가요? 그러겠죠. 그때는 해도 되잖아요. 하는데 아무튼 걸리지 말라고. 그래서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제 뭐 벌금 내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 열정이 먼저 다가가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하겠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만 저희도 가르쳐주고 싶지 그러지 않고 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이러면 해주다가도 힘들어요. 근데 저 끝까지 하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 중에서
제가 학원 오픈하고 나서 중3 때 처음 만나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가 있는데, 걔는 서울대 수의회를 갔습니다. 범기중학교 나왔는데, 걔가 중학교 때 제가 맨날 놀렸어요. 80점, 뭐 90점밖에, 100점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72점을 받았는데, 펑펑 울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이제 정시를 틀어야 되겠다. 한 번 시험 봤는데. 근데 그때 부은거 시험 너무 어려워가지고 1등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 아이한테 이제 이 아이가 여학생인데 상당히 나갔어요. 시험 대비 교재를 딱 나가면 미리 다 풀어옵니다. 그러나서 저한테 선생님 시간표 비니까 언제 오겠다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와요. 그럼 뭐 개인 지도하는 거니까 딱 와서 질문합니다. 그럼 질문하면 얘가 바로 이해했다면 바로 거기서 안 해요. 그래서 뒷장 갔다가 이제 다 질문이 끝나면 야 집에 가라 그러면은 저 푸는 거 봐달라고 합니다. 네. 그럼 야 다른 수업 시간에 할 텐데 뭐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들 질문할 게 뻔히 안 돼. 그래서 질문할 때 자기는 머릿속에 저거 어떻게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아이들이 지난 여름에도 계속 놀러 오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약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저는 순전히 노력해야겠다.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너 수학 진짜 못하잖아 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저 고등학교 내내 1등을 안 맞아본 적 없고 부은고 전교 2등으로 졸업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잘했냐? 그러니까 저 수능도 1등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 손에 굳은 살이 이 펜을 이렇게 잡고 여기 굳은 살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1학년 마치고 나서 이제 같이 와서 야 너 손 봐봐 했더니 굳은 살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것 좀 챙겨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요즘 뭐 MBTI 같은 거 잘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야 MBTI 뭘 것 같냐 하면 애들이 뭐 E라고 얘기하고 뭐 J라고 막 얘기하는데 야 나 어디 가서 음식도 잘 못 시키는 ISFP야 되게 소심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제가 그걸 물어보면서 이제 질문하라고 하는 애들이 적극적으로 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더 챙겨주고 더 해줘야지 다가서고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하나하나 아이들이 부모님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를 내가 그래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 더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끌고 가고 언제 와라 해라 숙제 좀 해라 결국에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손에 복습 예습 안 해요. 결국에 숙제밖에 없어요. 숙제밖에.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내신 대비 하고요. 여기 보면은 교과서 변형 중학생이니까 교과서 변형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기출 변형해서 끊임없이 계속 풀립니다. 끊임없이 계속 풀려가지고 해야지만 아이들이 점수를 잘 맞아요. 그래서 중3 아이들 이제 커리큘럼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중3 아이들 T계열 아이들은 공통수학 2를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있고요. 겨울방학 다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공통수학 2 챌린저를 갑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대수를 시작합니다. 현재 수 1이에요. 그래서 1학년 예비 고1 때 겨울방학 때 대수하고 공통수학 1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심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저희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1클럽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이들 내신은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를 좀 가기를 원합니다. 네. 거기는 이제 생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써주는데 그러지 않으면 과중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가는 게 학교마다 잘 써줘요. 잘 써주고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제보한 것 중에 하나는 부은고 이 아이인데 계속 3학년 때
대회를 학교 하는 행사 대회를 나가라고 계속 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데 대회를 나가라고 해서 그냥 이름 쓰고서 뭐 하고 했는데 계속 상을 받아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얘기했지. 그냥 나가면 다 된다고. 수행평가도 자기가 딱 느끼게 거기다 욕만 안 쓰면 그냥 무조건 A를 준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대학 가니까. 다 배우끔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잘생기고 뭐 그런 거 다 없고 성적이 다 우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수학하고 대수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미적분을 대수를 2번을 진행했으니까 미적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적분을 진행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확통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 3학년 때 가면 확통이라는 게 이제 수능 과목이에요. 3학년에 보시면 이제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인데 이 확통을 3학년 때 진행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기하예요. 기하를 이 학교는 제가 이제 주변 학교를 조사했는데 배경고하고 배운고는 기하를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진행하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뭐 부흥, 평촌, 우성 많은 학교들이 2학년 2학기 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하라든지 다른 과목들은 그냥 A, B, C 그래서 수행평가를 많이 줍니다. 퍼센트를 60% 이상 줘요. 그래서 그 수행평가 잘 맞게 해주고 학교 시험 60점에서 70점 맞으면 A 등급이 나와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일부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예비고의 설명할 때 만약에 저희 학원은 안 다니지만 다른 학원에서 기하 돈 내고 들어야 된다, 수강해야 된다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다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하 학교에서 수업하면 용어만 잘 알아둬라. 내가 해줄 테니. 그러니까 전날이라든지 그 전에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다른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ABC가 아니고 등급으로 나옵니다. 등급으로. 1등급, 2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A, B, C일 때는 그냥 A 몇 %, 몇 점은 넘으면 다 A예요. 근데 이제는 상대적으로 1등급, 2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이제 기하하고 이 미적분 2예요. 그래서 내신을 꼼꼼히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챙겨온 아이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수능 과목은 아니에요. 수능 과목은 아직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수능 과목이 그냥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선택할 아이들은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선택 과목 서울연고대 아이들은 이거를 필수로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1등급하고 교육과정 합쳐 1등급과 2등급이면 100명 중에 34%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34%. 그 아이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챙겨서 내신을 간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 했냐 안 했냐를 대학마다 아마 다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제시를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 때는 뭐 대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H계열입니다. 요새 T계열을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면 이제 미적분원 함수의 극한 이제 심화 과정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심화 과정은 다 수능이에요. 수능. 그다음 미적분 수능 가고 이제 아이들도 여기서도 이제 제가 미적분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T계열이라고 얘기한다면 내신은 그냥 1등급 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때 미적분을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수강을 해서 이제 들어야 되고 T계열이니까는 이렇게 빠르니까 좋겠지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똑같아요. H계열 애들은 지금 공통 수학 1 완성하고요. 바로 이제 공통 수학을 갑니다. 이게 이제 중3 3-1이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 나가면서 가고 이 아이들 끝났으니까 3-2 할 때 공통 수학 2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는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공통 수학 2하고 공통 수학 1을 갑니다. 얘가 딱 끝나면 3월 달에 이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대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수가 2번 다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도 결국에는 미적분 하면서 2학기 때 미적분 심화 과정, 수능 과정 가고 미적분 2까지 진행해요. 한 발짝 늦을 뿐이지 진행 2학년 때 가면 다 교육 과정을 밟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했냐가 중요하지 아이들이 지금 선행이 늦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 아이들이 이 미적분 2를 볼 내신이 되지 않는데 그거를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3학년 2개월 아이들도 지금 현재 3-1을 하면서 3-2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한 발짝 늦게 공통수학이 3학년 2할 때 들어가고요. 다시 이제 공통수학 들어가고 공통수학 2 들어가면 이제 2학년 때 가보면 이 아이들도 대수학과 미적분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느릴 뿐이지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3-1 아이들 이제 겨울방학 때 추첨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주 1회씩 진행하고 고정이하고 1등급입니다. 이 3-1이 고등학교 과정이랑 많이 맞물려 있어요. 많이 맞물려 있어서 이거를 잘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잘합니다. H반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반 아이들도 똑같이 이 내신을 좀 잘해서 좀 많이 해보고 또 자신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이 3-1 과정이에요. 3-2 과정은 보통 1학기 때 배우는 것들은 다 대수적인 겁니다. 수 가지고 하는 거고 2학기 때 배우는 거는 기하 쪽이에요. 도형입니다. 도형. 그래서 3-2 아이들이 지금 2-2 닮음 많이 어려워하죠. 제가 고등학교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정이 닮음 과정입니다. 닮음. 이게 잘된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닮음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저희 방학 특강이 있는데 3-1 아이들 현재 좀 심화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 것까지 좀 많이 풀리려고 아이들 이제 방학 때 특강을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회차로 이제 9주차로 해서 얘를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1회하고 1등급 수학입니다. 그래서 1등급 수학이 사실 중학교 과정도 많이 어렵긴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어려운 책이 1등급 수학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표 등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올해 고3 애들한테는 제가 입학 사례를 수능 보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해요. 네, 이거 후기 좀 쓸 사람 하고 물어보니까 수능 보기 전에 몇몇 아이들이 전 써놨다고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논술 있어서 논술 이제 대기해서 몇 번 대기인 아이들도 있고 합격한 아이들도 있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무더기 이제 발표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실 정시로 간 아이들이 아니에요. 다 수시로 간 거거든요. 수시로 가는데 그 얘기를 해요. 수시로 간 아이들은 3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로 간 아이들은 사실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면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게 한 번 봐서 딱 결과가 나오는 건데 작년 이제 올해 재수한 학생이 이제 한 명이 있는데 얘가 이제 경기대를 갔습니다. 경기대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딱 했는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참 웃기게 걔네들은 미적분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미적분 시험을 보고 자기는 뭐 20분 만에 나왔는데 다른 애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은 다 내신 챙겨서 수시로 가는 아이들인데 1시간 지나도 안 나오는데 나온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반도 못 풀었다고 해서 이 아이는 OT 갔다가 바로 환불 처리하고서 재수를 하라고 온 아이예요. 나 이런 애들이랑 못 다니겠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6평 보고 9평 갔는데 9평에 3.2%가 상위 3.2% 나왔어요. 근데 9평이 쉬웠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에 이제 평가원에서 6평이 쉽고 9평이 어려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9평이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했는데 9평 보고 나서 시험이 쉬웠는데 이 시험이 쉽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재수생도 들어왔고 반수생도 들어왔고 하니까는 등급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위 3%가 나오니까 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능을 이번에 이제 잘 못 봤다고 작년보다 수학을 못 봤어요. 더 쉬웠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는 반수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입학사례가 있는데 뭐 항상 수시도 좋고 정시도 좋긴 한데 아이들한테 지금 준비에 대해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이 두 가지 길을 다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가지만 가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시험 수능 한 번 봐서 크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따가 질문이라도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